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앞서 뉴욕 증시 올랐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에 둔감한 표정입니다. 장중에는 북한의 중대 발표를 앞두고 1801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반등은 조금 힘겨워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월 18일 수요일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이후 상승 전환했던 지수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이후 이전에는 1801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발표 이후 낙폭을 줄여서 1806포인트까지는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매수는 어렵나 봅니다. 현재 68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마저도 없습니다. 89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1,500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2,800개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4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다시 아래쪽으로 잡아가고 있는데요. 15포인트 내렸고요. 현재 1,80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반등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 전환해서 오늘까지 9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2주 사이에 500포인트 근접했다가 48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480선도 이탈해서 47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데요. 외국인이 90억 원, 기관 쪽에서 60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합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150억 원 정도. 지수는 3포인트 내렸습니다.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내리고 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1,13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에 북한 발표 이전에 잠깐 11시 구간 1,146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제보다 3원 80전 내렸고요. 1,139원 8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보내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도 자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한데요. 전화 연결해둡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오늘장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석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분석도 드립니다.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은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상원에서의 연설이 되게 중요했었고요. 시장에서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기를 상당히 바랬는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 사항을 제시 안 한 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약간 흔들렸고요. 오늘 밤에도 역시 하원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장은 상승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고 있죠. 장 초반에 상승했지만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12시에 뭔가 발표할 게 있다라고 했죠. 발표 내용을 보면 원수로 칭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밀렸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그 순간에 선물 매도를 좀 많이 한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벤 버냉키 의장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좀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을 좀 제시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고요. 미국 경제는 이제 회복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동안에 경제 활동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의 하락 속도,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8.2%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조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질의와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언급했죠. 다만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한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저금리를 2014년까지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자산을 매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2번째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하는 자금에 지급하고 있는 0.25%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써라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비상사태 때만 사용하는 연준의 할인 대출 창구를 통해서 은행들의 신용을 공급하는 방안. 이 4가지를 제시했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죠.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시장에 많은 그 투자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카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많은 투자가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원 때보다는 하원인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방향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3차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나쁜 쪽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 시장에는 좀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선물의 외국인 매도가 누적으로 지금 3만 개 육박했다가 지금 3만 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오늘 2,560개 매도해서 누적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로 매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38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시장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별로 본다면 약 4일 동안, 오늘 포함해 4일 동안을 보시면은 3일 동안은 매수를 했는데 약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93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매도했다라고 보면 어렵고 오히려 기관들의 추세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 3,170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일단 외국인들도 퐁당퐁당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개인들은 화학업종에서 한 16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철강 또 운송 장비 쪽에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업에도 한 3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항상 매도를 하면 전업종군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전기전자에서 37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 기계에서 19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인데요. 지금 그 매도 상위 업종으로는 금융업이 있고요. 그다음 운송 장비업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오히려 화학업 쪽에서는 23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서로 그 다루는 종목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은 SK텔레콤 1.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플러스권에,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거의 다 마이너스권인데요. 그나마 화학주들이나 정유주들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주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서브텍스 중지율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업종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데요. 오늘 북한의 중대 보도와 관련해서 방산주가 장중에 출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김정은이 지금 그 원수로 칭호가 됐죠. 네. 요 근래 북한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 김정은을 이끌어줬던 그 군 수장이 옛날에 리용호였습니다. 리용호라는 그 총참모장인데 이번에 그 사임하게 됐죠. 사임하게 됐는데 그때 같이 그 사임하면서 차수라 그래서 이제 대장보다 약간 높은 진급의 현영철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군부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정치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데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대가 7, 80대인 군부를 60대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권의 장악력을 보이려는 모습이 아닌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북한이 불안하면 국내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지금 북한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장이 위험 요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수 1827포인트 전환선 값입니다. 1번.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저께는 장중에 회복을 했었죠. 근데 막판에 밀려서 회복을 못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12포인트 빠졌지만 아직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하락은 가짜일 확률이 높고 오후장에 막판까지 지켜보셔야 되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고 수급의 방향성도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7월 18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사당동에서요. 네, 사당동에서 받아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저 JW 중해신약이 네. 7,020원에 30%요. JW 중해신약이 7,020원의 비중이 30%시고요. 네. 다른 종목도 네. 있으신가요? 예, 비트컴퓨터가 8,100원에 30%요. 8,100원의 같은 비중 30%신데 네. 이 두 종목 네. 저희가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네. 일단 살펴보니까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세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매도 시점이. 알겠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한 것인지 어느 네. 정도 팔면 되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예. 살펴보기 전에요. 네.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JW 중해신약과 그리고 비트컴퓨터 각각 30%씩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요. JW 중해신약은 7,020원, 비트컴퓨터는 8,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두 종목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중해신약을 가지고 계신데, 중해신약 혹시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 되셨다고요? 네. 언제쯤 한- 사셨나요? 몇 달 됐어요. 그러면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온 적도 있었겠네요? 네네. 근데 못 팔고요. 그때 못 파셨고.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의약품 관련주들이 네. 계속해서 네. 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 보였고, 예. 그 다음에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테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관련해가지고 그런 테마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13,000원, 올해 초까지 올라갔죠. 13,000원대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도 보였고, 아무래도 그 약가 부분이 계속해서 인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내려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왜 그랬냐면 또 한 번 신약을 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등재돼 있는 그 의약품 목록들은 어차피 약가 인하가 들어가게 돼서 제약업계는 타격인데 제약업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신약들을 많이 출시했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쓰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최근에 그 중해신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해신약은 이 중해제약이라는 뭐 든든한 그런 또 제약사를 또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신약을 이렇게 따로 있는 기업은 뭐 종근당바이오라든지 몇 개 기업 안 됩니다. 한 3개 기업 정도 실제로는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 좀 강력한 게 이제 중해신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워낙 그 테마성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은 주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들 일단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강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그런 부분들은 올라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부분들에 더 개발을 지금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낙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충격도 있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전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일단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이뤘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그냥 중해신약이 단순히 그냥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약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 따라서 같이 올라왔고 예. 어느 정도 전저점을 좀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100원선 이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약간은 좀 수급상에서 다시 한번 꼬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추이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6,100원선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회사가 한번 탄력을 잇게 되면 사실상 그 주가 상승력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만큼 이 신약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개발이 돼서 잘 팔리게 되면 엄청난 수익성을 가져가기 때문인데 그만큼 변동성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8,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거는 보통 이제 제약주들은 연말에 좀 이렇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나 가을 네. 지나서. 왜냐하면 가을 지나면 수해 피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질병들 막 돌아다니죠 이제. 예. 그때 돼서 보통 가을에 들어서 이 신약이나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일종의 뭐 모멘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비트 컴퓨터인데요. 네. 많이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최근에 저 올라갈 때 잡으셨나 봐요. 네. 그죠? 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혹시 뭐 어떤 거 하시는지 하는 거 아세요? 비트 컴퓨터?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그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 예, 테마죠, 네. 이게요. 네. 뭐 테마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테마로 엮이게 되는 건데 예. 헬스케어는 의료정보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병원 가서 의사분들한테 이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약도 타고 그렇게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모니터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네. 그래서 집에서 진찰도 받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솔루션 자체를 해주는 게 이제 비트 컴퓨터인데 사실상 회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으로 너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많이 고평가는 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 50배 PER 기준으로 해서 50배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뭐 성장성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런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 건지 그 시기가 중요하겠죠. 예. 그 시기가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쪽입니다. 이제 복지 관련해서. 네네. 복지 관련해서 이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저렇게 위기를 겪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였어요. 복지 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재정을 충당을 하지 못했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겠죠. 예. 최근에 담배 규제 왜 자꾸 금연구역 만들고 정부가 그럴까요? 건강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서 그래요.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고평가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세요. 네네. 그래서 손절가 6,300원 선 정해드리겠고 예.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하겠습니다. 한 8,000원 네네. 선 정도로 정해드릴 테니까요. 예.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네. 봐드렸는데요. 먼저 JW 중해진약은 연말까지 보신다면 8,500원까지 가능하겠다. 비트컴퓨터도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민이 조금 덜어지셨나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중에 다른 네. 종목도 궁금하실 때 개미디렉트 찾아주시고요. 오늘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0810번님 오늘도 1등으로 문자 주셨어요. 현대모비스인데요. 같은 종목 현대모비스 보내주신 분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5632번님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0810번님께서는 현대모비스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6천 원의 비중이 15%라고 하셨고요.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632번님은
가격은 27만 6,971원에 비중이 38%, 이분 역시 매도가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현대모비스 두 분은요,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빠지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열어놓은 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26만 5천을 지금 현대모비스가 안 깨요. 근데 이렇게 하반 경직성이 최근에 이렇게 중기적인 저점 라인이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봐야 될 종목이 좀 LG화학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떤 하부 라인을 보게 된다면은 뭐 억지로 맞춰본다면 요 31만 원에서 한 31만 5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마찬가지 중기적인 지지라인이었었는데 깨졌다가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 1분기 때 괜찮아질 거는 이게 나왔었지만 실적 안 나오게 되면서 꺾 떨어졌다가 2분기 때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최근에 현대중공업. 자, 보세요. 현대중공업도 보시면은 자, 화면을 보면은 25만 원이 중기적인 지지 라인이었죠. 지금 깨졌지만 여기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가 왜 보여주냐면 조금 전에 LG화학 같은 게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아래쪽이 중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면 이제 최근에 와서 25만 원이 깨져버렸죠. 왜일까요? 실적이 더 안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단이 깨져버리죠. 근데 제가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 이 두 차트를 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딴 게 없어요. 실적이 그나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는 이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26만 5천 원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실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를 26만 5천 원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다면은 말이 조금 많이 너무 뭐 다른 종목도 얘기하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는 26만 5천 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가져 있는 게 맞고요. 26만 5천 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무조건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종목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대모비스 못 가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회사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단지 의뢰를 하신 두 분, 28만 6천 원, 27만 6,970이라는 이 부분 상당히 자세하게 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잘못 샀을 뿐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 두 분께서 만약 15만 요 가격대 샀다면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쭉쭉 올라가는데 없겠죠. 근데 지금 사실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근에 주가 정도 수준이 되고 그리고 못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잘못 사셨다고 시기를 잘못했겠다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두 분 다 마찬가지로 26만 5천 원 요거 지켜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요거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이후에 좀 지켜보시라.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종 올해 4분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삼익악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30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익악기 매수하신 가격은 2,070원입니다. 비중이 20%. 6개월 전에 매수해서 지금은 오르는데 어떡할까요? 손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시는데 삼익악기 어제 상한가로 오른 이후에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서 쉬어가고 있어요. 삼익악기가 또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고요? 네, 요즘은 뭐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다 정치 테마주 네.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제도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삼익악기가 그래도 중국 첫 번째로는 그렇죠.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건데 삼익악기가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매출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모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기타들이나 삼익악기에서 만드는 악기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들이 또 많아졌고 실제로도 많이 또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정치 테마로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모르는데 이것도 계절 주기가 저는 있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언제 주로 많이 뜨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투자할 때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 한번 시기를 딱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 특히나 기말고사보다는 중간고사가 좀 더 강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질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제 보면 상한가를 올라왔습니다. 상한가 올라왔는데 어제 거래량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이상 급등 현상 한번 나올 때 거래량 크게 발생했죠. 그리고 오늘도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게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적게, 지금까지 뭐 1시 25분이니까 뭐 적게 터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매물대가 어디냐면 바로 1,400원 언저리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본다고 한다면 뭐 1,500원 오늘 지지한 부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가는 1,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말고사가 지금 현재 끝나고 이제 방학 시즌에 들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작용해서 과거 추이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 1,75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수가 회복까지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워낙 강한 테마가 붙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치 테마가 어느 정도 이 삼일학기에 영향을 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3위각기 손절가는 1,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2406번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3,900원입니다. 비중은 60%. 이분도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게 종목을 보기 전에 그 차트만 보고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좀 안 속된 말로 하게 된다면은 차트쟁이들은 지금 아실 겁니다. 이성규 팀장 좀 이해를 하실 건데 참 애쓴다고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참 정말 추세를 돌리고 진짜 너무나 애쓰고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딴 거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 차트 조금만 늘릴게요. 차트 좀 늘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241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241선이 어쨌든 간에 장기 이평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120선하고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어쨌든 하락이죠. 하락. 즉,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역별 구간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별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래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추세를 돌리고 시도가 나왔었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이 당시에 실적,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미국 이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하는데 추세 돌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렸어요. 왜냐면은 수급이 그다음부터 꺾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올리죠. 다시 한번 240에서 회복 시도가 나오죠. 지금까지 드린 얘기만 드려도 제가 초반에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참 애쓰고 있다 이런 표현이 왜 맞는지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한항공은 지금 추세를 그만큼 돌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딴 게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거든요. 기관의 수급 그리고 현재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딴 거 필요 없어요. 241선 지켜준지 여부하고요. 241선 지켜준지 여부하고 그리고 기관 수급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렇게 241선을 회복하는 시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이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게 어차피 유가 그리고 환율 봐야 되겠죠. 근데 유가 같은 게 최근에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체적으로 원가에 한 40.5%가 유가가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죠. 근데 유가가 최근에 80달러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환율이 최근에 와서 다시 아래쪽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때는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분기 때는 그 환율이 1,100원 아래대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금융리스크라서 외화 부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영업이익이 600억이 손실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1185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대로 600억 손실이 아니라 600억 이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딴 거 볼 필요가 없고 환율하고 유가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그리고 241선 지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일단 241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온다는 전제를 깔고 241선이면 한 48,000원 부근 정도 되나요? 일단 5만 원 정도 볼게요. 일단 5만 원 정도 보고 5만 원 241선을 지켜준다는 전제를 깔고요. 깔고 1차적으로 일단 5만 5천 원까지 일단 보자고요. 일단 보고 이거는 기관의 수급이 이어져야 갈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5만 5천 원의 목표까지만은 갖고 계시다가 기관의 수급이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만 원 손절 가격 그리고 5만 5천 원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2111번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터플렉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인터플렉스 매수하신 종목은 아니신가 봐요. 매수해도 되나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인터플렉스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아마 관심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관련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반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그만큼 출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됐습니다. 둔화된 것은 일단은 전기전자의 그 어떤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좀 수그러들었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업 보게 되면 최근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30% 매출액 기준입니다. 30%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외형 성장이 한 3년 정도 해서 그 정도 이렇게 말 그대로 쭉 이제 잘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회사의 지금 PER이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올해 기준은 아닙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3배 정도 돼요. 근데 23배 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럽니다. 고평가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도 만약에 30%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23배수가 고평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1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일단 30% 성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하반기에 과연 상반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렇게 해서 팔았던 비중만큼 팔았던 만큼 3, 4분기에도 가능하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심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다시 못 가고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매출 잘 나오려면 경기가 잘 돌아가야 되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면 네.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제로 매출가 안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일단은 5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0% 정도 지금 구간인데요. 좀 그걸 정해드리겠고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시나 짧습니다. 이것도요. 6만 원 선 정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선으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잠깐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고 올게요. 그 사이에도 저희 문자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오텍을 네. 8,300원에 10%를 샀거든요. 네, 8,300원에 비중이 10%시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SK SK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154,500원, 30%. 15만 4,500원에 비중이 30%. 이 종목 예, 역시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아니요, 좀 됐나 이거는 보구나. 3월 말에 샀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3월 말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렸다가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예, 일단 이제 두 종목 매수가 봐보니까 네? 예, 예. 이제 매수가 건져 왔는데 네.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나 싶어서. 네, 맞아요. 매수가 회복 고민이 아니시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목표가 설정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상담 듣기 예.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 보여주셨는데요. 오텍과 SK입니다. SK 비중은 30%, 3월 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가격이 15만 4,500원이시고요. 오텍은 1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8,300원입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두 종목 한번 봐볼게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그 의뢰를 해주셨는데 예, 일단 차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은 SK 잠시 비중이 큰 게 SK니까 좀 비중이 크니까 SK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일단 SK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지주회사 하면은 지분법 이익 때문에 그 어떤 매출이 따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회사들 어떤 지분법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이라서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그 예를 뭘 들까? 일단은 그 다른 뭐 그 현대중공업 맞다. 현대중공업 예를 들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감소를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한 1조 6천억 정도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분기 때 1조 4천억 정도 그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분기보다 작죠? 예,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참 그 웃긴 게 코에면 코걸이라 그러고 기계가면 기걸이란 그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회사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안 좋게 얘기하고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전분기보다 꺾여도 지금 현재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게 11만 5천 원에서 15만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수급도 보게 된다면은 기관들이 그만큼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뭐 제가 요게 그 다른 분 상담될 때 제가 16만 원까지 일단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예. 매도를 할까요? 예,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제가 수급이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기관이라 그랬죠? 뭐지? 기관이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 종목이 제가 16만 원이라고 목표가를 정하더라도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16만 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16만 원까지 일단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제 조건을 제가 깔고 싶은 거는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5만 4,500원이 매수가인데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좀 매수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은 그런 걱정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조금 냉정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보시고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 좀 매도 타임을 잡아보세요. 일단은 목표가 10만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16만 원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대신에 16만 원은 기관 매수 전제 조건입니다. 예, 기관 매수 장 끝나고 항상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제가 그건 챙겨볼게요. 오택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일단 SK 정도 하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자, 오텍은 조금 그게 필요해요.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차트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죠? 예, 계시죠? 이게 3,000원에서 11,000원까지 이게 너무 많이 갔죠.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갔을까? 이게 박근혜 그 대표 그 얘기 나오면서 이 회사가 탑차 만드는데 앰뷸런스도 만들죠. 예, 이게 그것 때문에 노인복지 테마하고 묶이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 예, 노인복지도 문제지만은 예, 예. 열차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냉동차도 예, 그쵸, 만들고 그쵸. 당연차도 만들고 그렇다던데. 그쵸. 이 회사가 예. 캐리어 에어컨 지분 80%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에어컨이 그 오텍 캐리어인가?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그 회사 올해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지분 80%를 갖고 있으니까 400억에 80%를 갖고 오면 320억 정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회사 통해서 그렇게 실적이 그만큼 좋아질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가가 지금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사는 그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예, 그 캐리어 에어컨이 지금 현재 수출이 50% 비중을 최근에 좀 늘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지금 그 주가가 못 가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 그 자회사 통한 어떤 실적 개선세보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노인복지 테마로 갔던 그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실적이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사 지금 실적 그 재무 살펴볼게요.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250억인가? 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자, 보면은 자, 2011년도에 72억에서 올해 222억이에요. 3배 정도 성장이죠. 예. 근데 3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적자 났던 회사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올해 2분기 때 95억 정도 지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흑자 개선이,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에 노인복지 테마로 뻥튀기했던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소화되고 있다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도를 예. 할까요? 아니면은 낮은 가격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다 할까 싶은데. 10%면은 자, 그러면 예. 일단 10%니까 일단 뭐 예.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어디 쪽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저도 조금은 차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네, 예. 60선을 네, 가지고 예예. 60선 이탈하면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요? 60선을 보고 61 선이요? 있거든요. 예예. 예예. 그럼 일단은 그렇게 예. 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적어도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적어도 요런 모양 있잖아요. 예. 요거를 소위 N자형이라 그러죠. 예. 쌍바닥. 요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그 저가 매수 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1선하고 만약에 7,500원 못 지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신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1선이라든지 7,500원을 지켜주면은 그때는 조금 물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7,500원을 지켜주면. 예. 61선이나 7,500원이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지켜주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금만 참으세요. 예, 조금만. 물타기 다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조금만 기다리죠. 지금 너무 섣불리 만약에 지금 8,000원에 물타기 해가지고 더 빠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쵸?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예. 봐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조금, 예. 네, 나중에 또 불안했는데. 네, 예,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볼게요. 0810번님 현대모비스 상담 감사합니다. 단문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785번님 우리들 제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996원, 비중은 100%. 힘이 드네요. 한번 꼭 봐주세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도 이제 그죠, 힘이 많이 들죠, 이 네. 기업이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저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실적을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솔직히 몰라요. 이거 저희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이거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지금 잡기도 힘들고 거의 지금 보면 50% 40% 가까운 뭐 손실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만약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어쨌든 간에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실적 이런 거 다 말고요. 정치 테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거래량들 추이를 보세요.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위로든지 아래라든지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더 에너지가 더 축적되고 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그러니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 번쯤은 위로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나 그 불안 요소들이 정치 테마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누가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 딱 감고 이번에 좋은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딱 1,500원 선만 그냥 손절가로 하시고 위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2,9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욕심내지 마시고 1,500원 선을 무조건 손절가로 두시고 위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해서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기업들로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손실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인텍 들어왔는데 이분도 비중이 100%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560원. 일단 수익 중이신데요. 뉴인텍은 정태근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좀 이거 좀 설명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오택 거래하신 분도 좀 참고를 하세요. 아까 오택 그 같은 경우에도 요런 바닥 있죠.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요 전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요 자리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세요. 좀 전에 네. 오택 그 거래하신 분요. 그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뉴인텍 같은 경우는 이건 그 회사 좀 내용을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자,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머리 아프니까 안 보고, 이거 일단 그 차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어쨌든 그 1,560원에 100% 들어가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분명히 위험합니다. 아까 우리들 제약도 아까 100%였는데, 우리들 제약 그 재무제표 잘 보세요. 부채비율 100%, 부채비율 일부 잠식 들어갔습니다. 이거 전액 잠식 들어가면 상패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림목에서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일단 갖고 계시고요. 반등 안 나오면 그냥 파세요. 이런 종목 오래 가지고 지금은 회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대를 일단 손절 라인을 일단 최대한 많이 잡아도 한 1,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 손절 라인 형성을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인텍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